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밀가루 음식들. 이 음식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밀가루 음식의 출발점, 바로 밀입니다. 밀알이 기계를 거쳐 고운 가루로 바뀌기까지 그 안에는 생각보다 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밀의 대부분은 먼 나라에서 바다를 건너옵니다. 수확한 밀이 한 포대의 밀가루가 되기까지 수많은 거리와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수입 밀가루는 오랫동안 우리 식탁을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도시 구미에서 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빵이 안 된다고 하고 툭 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국산 밀가루도 이제 경쟁이 된다. 그게 다 이제 저만의 그게 아니고 농가와 구미시의 노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이 건강한 빵이 구미에 많은 사람들한테 식탁에 올라가서 좋은 건강한 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의 땅과 기후를 품고 자란 밀. 수확한 밀은 구미에서 직접 재분해 지역의 밀가루로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단단한 밀알은 어떤 과정을 거쳐 고운 가루가 될까요? 작은 밀알이 지역의 밀가루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도시 구미. 도시 곳곳에 자리한 공장과 생산시설은 오랫동안 구미를 상징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조금만 벗어나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도시 주변으로 넓게 이어진 논과 들판. 산업도시라는 이름 뒤에는 오랫동안 농업을 이어온 또 하나의 구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미 지역에는 논이 7,000헥타르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벼농사 위주로 농업이 흘러가고 있고 넓은 들녘을 품은 구미. 예로부터 기름진 땅과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구미의 농업은 오랫동안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미의 논벼 재배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며 그 들녘에도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달라진 농업 환경 속에서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새로운 작물이 필요했습니다. 오랫동안 의지해온 벼농사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미가 대체 작물을 찾기 시작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쌀 소비량은 엄청 이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56kg 정도 됩니다. 그 대신에 밀 소비량은 35kg로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식생활 패턴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쌀값은 굉장히 막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쌀 소비는 줄고 밀 소비는 늘어가는 시대. 농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그 고민 끝에 구미가 선택한 작물은 밀이었습니다. 왜 하필 밀이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콩으로 좀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만 재배해가지고 농가 소득 자체도 이제 늘지도 안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빈 땅을 놀려가면서 국민 식량 자금률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 동계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보리하면 밀인데 맹육가니까 같은, 그래가지고 이제 밀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밀 생산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밀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밀을 선택한 뒤 구미의 들녘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논에 트랙터가 들어서며 흙을 고르고 새로운 농사를 위한 터를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벼만 자라던 땅이 이제 전혀 다른 작물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밀은 차가운 겨울을 견뎌냈고 이듬해 봄 들녘은 초록빛 밀밭으로 물들었습니다. 구미의 새로운 작물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밀밸리 사업이 들어서면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했는 게 이제 들녘특구라고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땅이 있고 젊은 농업인들은 아이디어가 있고 둘이 합쳐가지고 했는 게 이제 들녘특구 사업.
그래가지고 이제 조성되는 게 바로 이제 밀밸리와 덜력특구 우리 구미 밀가리. 구미에서 키운 밀을 지역에서 재분해 구미 밀가루로 만드는 것. 생산과 가공을 잇는 것이 구미 밀밸리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역에서 재분된 구미 밀가루는 빵집과 가공 현장의 작업대에서 다양한 먹거리의 재료가 됩니다. 포대 속 고운 밀가루의 출발은 단단한 밀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밀알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토록 고운 가루로 바뀌었을까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곳, 바로 재분소입니다. 밀알이 밀가루가 되기까지는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수확한 밀알 속에 섞인 이물질을 골라내고 깨끗한 밀알만 추려냅니다. 그 다음 껍질과 알맹이가 잘 분리되도록 밀알에 수분을 더해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밀알을 롤러와 체에 여러 차례 통과시키면 고운 밀가루가 완성됩니다. 재분 설비와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구미 밀가루가 나올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밀가루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국내 자급률 자체가 1%밖에 안 됐었는 그런 밀시장이었었고 대형 재봉사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한 30톤 가량 정도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밀을 갖다 재분하면서. 그러다가 도저히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어떻게 수소문을 내가 찾아내가지고 재봉명장님을 모시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장인이 먼저 들여다본 것은 재분 설비만이 아니었습니다. 밀알이 들어와 가루가 되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씩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진짜 막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와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밀밸리 산업 특구가 됐다. 그리고 공장을 만들어진다. 근데 거기에 있는 설비들의 배치라든지 이 공정 프로세스가 우리나라 스타일은 맞지가 않아. 그래서 그 프로세스부터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제품이 나오는 품질까지 전체적인 그러한 쪽에 그때 많이 좀 도움을 줬습니다. 구미의 밀로 제대로 된 밀가루를 만들려면 먼저 이곳에서 자란 밀의 특성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밀알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롤러를 거친 입자가 공정마다 어떻게 나뉘는지, 껍질과 알맹이가 제대로 분리되는지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같은 밀이라도 공정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진짜 이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겠다 하고 그때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수입밀은 밀 자체의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1000톤을 해도 처음과 끝이 한결 같은 그런 품질이 쭉 나와지는데 근데 이 국산밀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굵은 놈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중간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고운 거 나오고 뭐 이렇게 막 섞어가 나오기 때문에 껍데기하고 알맹이를 분리를 잘 해야 돼요. 껍질이 가장 적게 포함되면서도 알맹이를 다 뺄 수 있는 거. 그래 하기 위해서는 놀라밀의 그 분쇄 강도 조정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나면은 이 시프터의 그 메쉬 조절. 그 두 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단이 끝나자 설비 배치와 공정 조건을 구미 밀 특성에 맞게 다시 잡았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으로 기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새로 나온 밀가루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조정으로 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분쇄 강도 하나, 체의 규격 하나가 결과물을 전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국산밀로 만드는 밀가루는 섬세한 손길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과를 확인하며 분쇄 강도와 체의 조건을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미 밀가루만의 품질 기준을 세워나갔습니다. 밀가루 점검에는 끝이 없습니다. 충분하다 싶어도 한 번 더 가루를 살핍니다. 갓 나온 가루를 손에 올려 입자의 굵기와 촉감, 색깔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이 작은 차이를 끝까지 살피는 이유, 무엇일까요? 또 종류가 또 있잖아, 그지? 빵용이 있고, 면용이 있고, 일반적인 통밀가루도 있고, 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밀 입자 자체를 좀 거칠게도 하고, 좀 곱게도 하고,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단백질의 함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밀가루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단백질 함량에 따라 구분하지만 구미 밀가루는 회분을 기준으로 제품을 세분화했습니다. 면발의 쫄깃함을 살린 T45, 깊은 풍미의 제과용 T50, 부드러운 식감의 제빵용 T55, 구수한 풍미의 통밀가루 T65까지 용도와 쓰임에 맞게 밀가루를 설계했습니다. 구미에 들녘에서 자라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모습을 갖춘 구미 밀가루. 이제 이 밀가루가 실제 제빵 과정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지역의 한 베이커리에 구미 밀가루가 도착했습니다. 첫 시험은 40여 년간 제빵 외길을 걸어온 경상북도 명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수많은 재료를 다뤄온 그에게도 우리밀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재료의 상태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반죽을 시작하는 명장. 손끝으로 질감을 확인하고 반죽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빵의 결과는 어떤 밀가루를 쓰냐에 따라 같은 공정을 적용하더라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구미 밀가루를 처음 마주한 순간, 명장은 어떤 가능성과 과제를 떠올렸을까요? 처음 구미 밀가루를 접했을 때 솔직히 좀 쉽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시작했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됐습니다. 수입밀은 최적화된 빵이 27도라면 우리 구미에서 생산된 밀가루는 24도에서 25도가 최적한 온도라고 제가 빵을 수차례 하면서 그걸 알게 됐고, 수분율이 10에서 15%를 줄여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조건이 달랐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밀은 수확 후 보존 기간이 짧아 수분 함량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입밀을 사용할 때와 같은 양의 물을 넣으면 반죽이 쉽게 끈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반죽도 형태가 무너진 빵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반죽의 상태는 어땠는지, 무엇이 달랐는지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시험 속에서 구미 밀가루만의 색깔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이 밀가루가 특유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도 접하면서 알게 되었고, 쉽게 접하지 않는 재료일 수도 있는데 제빵사들이 이 제품을 접함으로써 어떤 매력이 좀 있다. 처음 마주했을 때는 다소 낯설었던 구미 밀가루. 하지만 직접 만져보고 다시 다뤄볼수록 제빵에 활용될 가능성은 조금씩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의 낯섦은 점차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구미 밀가루는 한 걸음씩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대에서 쌓인 경험과 기록은 다음 질문을 남겼습니다. 시험은 이제 또 다른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밀가루, 다른 손. 구미 밀가루의 두 번째 시험대는 젊은 제빵사의 작업대였습니다. 사실 지금 구미 밀가루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게 밀가루가 딱 이렇게 시중에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사용을 했을 때는 정말 차이가 엄청 컸어요. 일단은 글루텐 자체가 우리나라 특징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강하게 글루텐이 안 잡힌 상태다 보니까는 빵을 만들 때 일단 부피감이라든지 그런 식감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 한 1년에서 2년 넘게 이제 같이 고생하면서 그 부분을 되게 좁혀가면서 맞춘 것 같아요. 구미 밀가루가 제빵용 밀가루로 자리 잡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같은 레시피라도 구미 밀가루 앞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어떤 제품이 더 잘 나오는지,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작은 차이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얻은 경험은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들은 다시 구미 밀가루를 바꾸는 힘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밀가루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밀가루의 수분율이라든지 회분율 같은 게. 그럴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이제 이번에 이런 밀가루 특징으로 약간 이런 제품들이 좀 이렇게 더 잘 나온다. 맛이 어떻다. 이런 대부분 내용들을 공유해가지고 서로 조율하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작업대에서 나온 쌓인 경험과 기록들은 다시 재분소로 모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공정을 바꾸었고 그렇게 나온 밀가루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밀가루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빵에 더 잘 맞는 밀가루를 찾고 그 답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제빵에 특화된 밀가루, 그것이 다음 목표였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주말도 없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 제품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거 뭐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그래가지고 나왔는 게 몰토 플러스. 그게 다 이제 저만의 그게 아니고 농가와 구미시의 노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조정 끝에 탄생한 무가당 효소 밀가루. 새로 만든 밀가루는 다시 베이커리로 향했습니다. 밀가루의 특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식빵으로 시험에 나섰습니다. 물의 양, 반죽 시간과 발효 조건은 동일하게 맞추고 오직 밀가루의 종류만 달리했습니다. 과연 두 식빵은 모양과 식감에서 얼마나 다른 결과를 보여줄까요? 이 두 가지 빵은 다른 두 가지 밀가루로 만든 빵이거든요. 여기 있는 빵은 우리나라에서 재분하지만은 외국에서 수입한 밀가루로 만들었고, 이 빵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재분하고 판매하는 구미에서 생산하는 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두 가지가 지금 보시면은 크게 외관이나 부피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밀가루도 이만큼 수입에서 생산하는 밀가루만큼 품종이 많이 향상된 것을 이번에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완성된 두 식빵. 구미 밀가루는 수입밀과 나란히 놓이며 지역에서 생산한 밀의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조정을 거친 도전은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미 밀가루가 이 원명만 품질이 되면은 나중에 밀가루도 충분히 우리 국산 밀가루가 외국산 밀가루하고 대적할 수 있고 우리 밀 자급률 2%가 아니고 앞으로 5%까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수출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을 이제 개발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수출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퀄리티구나. 그럼 우리 소비자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밀이 좋다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소비 습관을 국산 밀을 좀 돌려보겠다. 한만 5% 정도만 올려보겠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쪼맨한 그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구미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길 바라며 겨울 논에 심어진 밀. 농가의 손으로 수확된 밀은 지역 재분소를 거쳐 제빵에 쓰이는 밀가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재배에서 재분으로, 재분에서 제품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이어진 노력은 구미 밀가루가 제빵 원료로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겨울 논에서 시작된 작은 시도는 이제 구미 밀밸리의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분소를 나온 구미 밀가루, 이제 실제 제빵 현장으로 향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미 밀가루를 사용했고 우리 밀은 수입 밀에 비해서 이렇게 글루텐 함량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드셔보신 분들이 소화가 잘 돼. 구미 밀가루를 직접 사용한 제빵사들은 어떤 차이를 느꼈을까요? 제빵 현장에서 확인하는 구미 밀가루의 가능성. 2부 그 생생한 평가가 시작됩니다.